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를 좀 응해주셔서 제일 먼저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AI 쪽으로도 유명하신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카브릭의 대표고요.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리고 또 노코드 쪽을 좀 관심이 많아서 노코드 베이스의 어떤 웹 에이전시를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M2 지원이라는 그 AI 비주얼 에이전시 그거를 지금 이제 준비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에이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3개나. 네네.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럼 주로 어떤 업무를 위주로 하고 계신가요? 메인은 이제 브랜드 이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워낙 AI 쪽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AI 프로젝트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주객 정도가 된 느낌이네. 기존의 네, 브랜드를 맞아요.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 업무가 주지만 AI 쪽이 이제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네. 기업과 브랜드가 현재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업과 브랜드들이 지금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교육도 다 끝났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제 도입하고 실제로 해보는 이제 스테이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한계를 이제 약간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기업과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도와드리고 또 사실 그분들이 못하면 사실 저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그쵸.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챌린지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인볼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실제로 비주얼 쪽으로는 어떤 영향이 지금 있고 뭐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비주얼 쪽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미지 영역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영상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스테이지잖아요. 영상 쪽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혹은 재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유도가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큰 이제 사실은 장점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까에 지금 사실은 저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그건 예상상의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나 그렇죠. 봐요. 결국은 효율이죠. 네. 네. 재정적인 효율, 그 다음에 프로세스상의 효율. 이거죠, 사실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약간 한 3개월에 4개월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X죠, 트위터라는 이제 SNS에서 이제 서치를 하고 있는데 AI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뛰어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던. 네,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SNS에 올렸죠.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요라고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프롬프트를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들이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좀 지치고 해서 그냥 아예 제가 프롬프트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M2G1이라는 웹사이트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AI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볼브하게 된 이제 순간이죠. 예. 살짝 이게 모델 에이전시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프롬프트 공유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AI 비주얼 에이전시로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컨설팅, 교육 이쪽으로 커뮤니티 쪽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교육까지도 이제 벌써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보고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스킬이 이제 늘으셨는지.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미지나 퀄리티 면에서는 X를 정말 트위터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것들을 막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X에서 주로 찾고 있고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은 유튜브가 아무래도 해외 유튜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냥 진짜 플랫폼에 다 그 정보가 공유가 돼 있네요. 그렇죠. 이미 다 되어 있죠. 그게 저는 어떤 특정한 뭐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 그런 거를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가 아직 많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요즘엔 교육이 워낙 교육들이 많다고 AI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 들으면 되긴 하는데 사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SNS나 유튜브가 훨씬 더 빠르게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하다가 보면 3개월 지나고 예,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엊그저께 플럭스라는 새로운 이제 모델이 나왔잖아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모델들이나 혹은 서비스 솔루션들이 아니고 막 업계를 기존의 것들을 막 뒤흔들어 버릴 만큼 굉장히 파급력 있는 서비스들이 막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참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녹화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AI 쪽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는 실시간 방송. 네네네. 저는 이제 녹화하는 방식은 이게 녹화를 해버리면 뒤쳐져 버리니까 저는 코홀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한 8명에서 9명 정도를 모아서 이제 그 시점에 가장 최신의 교육을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큐트 방식이 굉장히 학습력이 좋다. 제일 완강률이 높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은 외국에서 뭔가 온 것 같은데 한국에 최적화된 큐트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까? 진짜 스케일업을 할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가격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기본적으로 뭐 1,000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데 사실 저희는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교육의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약간 교육 형태가 약간 그룹과의 형태인데 그 중간중간에 그 시스템 자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규모 자체는 그룹과의 형태로. 네네. AI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실은 AI가 디자이너에게 미쳐질 영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AI가 기존의 디자이너들의 어떤 직무들을 이제 대체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불안감들 때문에 디자이너분들이 더 AI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AI가 사실은 디자이너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대체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회의 차원이고 하나는 직무의 차원인데 기회의 차원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들이 점점 오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의 차원인데 기존에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져 있던 디자이너들의 직무들이
점점 흐릿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다양한 직군들의 디자이너들이 뭐 예를 들자면 10명이나 30명이 했었던 일들을 나중에는 이제 뭐 5명이나 2명이나 점점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차피 이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영상 업계는 실은 이미 인력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한 5-6명이었던 거가 한두 명이어도 되는 기술이었는데 또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AI가 디자이너에게 뭔가 해야 돼, 뭔가 위협적이다 뭐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걸 특징을 보면 뭐 그전에는 예를 들어 아르누보다라고 하면 실제로 다 손수로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양산화 되면서 결국엔 찍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거지. 결국에는 그 찍기 위해 했던 그 3차 산업에서 결국엔 다시 4차 산업으로 되면서 그거에 어떤 필요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산업에 대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하지 않는다. AI를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이너를 대체한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AI를 가지고 A부터 Z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디자이너들 가운데 AI를 사용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AI로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AI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AI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네일 아트 업체가 있어요. 그 네일 아트 업체가 이제 AI를 통해서 브랜드를 새롭게 리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AI로? 그거를 AI로 하는 거예요. 네일 아트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네일 아트의 네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일 아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이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 네일을 찍으면 그걸 네일로 만들어주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로 이미지를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력만 계속 보여주는 거를 브랜딩화 또 시킨다는 게. 네, 그래서 아예 리브랜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AI로 시작해서 이미지도 AI로 만들고 마케팅도 AI로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를 AI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애초에 컨셉 자체가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가끔 이제 앞으로도 생기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의류 쪽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사실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AI가 주도하는 브랜드 거기까지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로 진행을 했던 업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 저는 이 업무 범위를 어느 특정 분야는 AI로 다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AI로 할 수 없어가 아니고 거의 브랜딩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브랜딩의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비주얼 쪽,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컨텐츠나 심지어 마케팅까지도 전체를 사실은 AI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들이 전부 다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AI로만 못하니까 사람이 거기에 인볼브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뭐 이렇게 AI로 다 할 수 있다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AI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일정 부분 다 간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죠.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맞아요. 천지 차이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참 AI로 물론 브랜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제 기존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챗GPT한테도 이제 물어보면 실은 비슷한 답변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근데 또 반대로 그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맞아요. 또 다르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AI를 가지고 챗GPT를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어내느냐는 그 사람의 영향이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하게 예를 들면 제가 AI 제너레이션 이미지 미드저니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카브릭이라는 이제 브랜드 에이전시 자체는 지금 어떤 의미로 지어졌나요? 아카브릭은 이제 ARC, 이게 이제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방주. 그다음에 브릭은 이제 공장이라는 독일어 뜻인데 방주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이제 좀 따가지고 이제 저도 여기 한국에서 그런. 제가 한번 이걸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바다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주를 맞아요. 찍어낸다. 찍어내는데 그거 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맞아요. 의미인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노아의 방주 그 의미입니다. 아카브릭만의 어떤 혹시 차별화가 있으실까요? 처음엔 사실 차별화가 별로 없었는데 저는 점점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ll-in-one이에요.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에이전시가 사실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부터 해서 컨텐츠 제작, 마케팅까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사실은 저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B2B 비즈니스를 위한 구독형 에이전시가 사실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사실 B2B 비즈니스의 가장 큰 판매 세일즈 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윤 추구거든요. 이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풀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B2B 비즈니스가 저희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이게 통합 에이전시로 저희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브랜딩을 에이전시를 했고요. 노코드로 해서 웹 에이전시를 해서 다양한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어드리고 나중에 이제 마케팅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AI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I로 드리븐되고 AI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게 또 장점이 될 거고 앞으로 그런 에이전시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단하게. 사실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어려움은 사실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인력의 문제고.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뭔가 신사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데 인력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사실 구조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든 이제 구간이 되고 어떤 사람도 그게 20명, 30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단계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축소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뭔가를 하이어를 해서 뭔가 인력을 충원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느슨한 연대라고 하죠. 저기 이 방식으로 저희는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와 결이 맞고 저희의 스타일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규모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력이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항상 어렵고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거를 차라리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AI와 결합해서 네. 같이 사람의 수를 줄이고 대신 유능하고 저희들의 스타일이 맞는 다른 곳과 함께 협업하는 구조를 네. 저희는 만들고 싶은 거죠.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데 뭐 간단하게 뭐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예고편으로 간단하게. 네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교육을 오픈을 했는데 네. 이미 다 꽉 차버렸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 하는 과정은 이제 AI 제너레이션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의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AI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이제 실무 차원에서 직접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트레이닝을 제가 이제 1대1로 네. 뭐 또 그룹으로 이제 코치를 하고 네. 피드백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코호트 형태로 네, 맞아요. 코호트 교육 형태로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이탈이 될 법하면 다 이렇게 네, 잘 맞아요. 할 수 있게끔 이제 맞아요. 강요하고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전부 다 니즈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녹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네요. 저는 이제 개인별로 그런 어떤 필요와 어떤 목적 때문에 하시는지를 제가 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일일이 다 제공할 생각이거든요. 그렇네. 그게 아마 차별점이라고 그렇긴 생각해요. 하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게 더 빨라질 것 같긴 하지만 네. 부유비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개별별로 맞아요. 솔루션이 또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이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이제 코호트만 고집하지 않을 거고 이제 강의도 그죠. 찍을 거고 할 네. 텐데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죠. 네 정석대로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뭐 바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머릿속으로 맞아요. 남으면서 네. 어떤 분들의 필요한 솔루션이 다 나오면 실은 그게 이제 만약에 18명을 모집했다면 그 8명만의 어떤 솔루션이 각각 또 나와버리면 맞아요. 그것만에 또 그게 되긴 사실 하네요. 저는 에이전시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더 돈이 되고 그죠. 그리고 더 편해요. 근데 사실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파트너들을 또 모집할 수. 구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저도 이제 교육을 함께 하는 그리고 지금 스테이지는 AI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교육이 더 중요한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이 너무 필요한 시점이에요. 모든 디자이너들이나 네네네.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아예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툴 자체가 뭐 어도비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생소한 거죠.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다 보면 와 이게 근데 제가 한번 실은 들어가서 네. 프롬프트 복사해서 어도비 거랑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랑 다 각각 해봤거든요. 다 다르게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냥 그 각각만의 어떤 장점들이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AI를 왜 꼭 배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